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많이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을 마쳤죠. 오늘 지수를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코스피 1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1780에 걸쳤고요. 코스닥이 좀 문제입니다. 27.6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5.44%가 빠져서 480.97까지 단숨에 밀려 내렸습니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정리합니다.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이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국발 악재인 버닝킹 쇼크에 이어서 중국발 악재, 중국의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감에 오늘 코스피 지수 급락장이 나왔는데요. 이 장중 기간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반전을 꾀하기도 했지만 중국 증시가 3% 넘게 밀리자 우리 증시 역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진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결국 1800선이 붕괴된 뒤 1790선마저 붕괴가 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8포인트의 하락 흐름 1780에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 쪽에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나타냈는데요. 그러나 외국인 쪽에서 오늘 13거래일째 역시나 매도세입니다. 외국인이 875억 원, 개인 쪽에서도 오늘 매도 물량 강하게 출회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이 차익 실현 매물 72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이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이 G2발 악재가 강타한 것은 코스피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욱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코스닥 시장의 급락 흐름 오늘 만만치가 않았는데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27포인트 밀립니다. 480선 간신히 지켜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과 막판 들어 기관 9억 원, 외국인이 69억 원의 매수세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15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장중 강한 매도세를 이어가며 하락을 이끌었는데 막판 들어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역외 시장의 영향으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하락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1156선의 지지력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결제 수요와 함께 상승으로 방향성을 튼 원달러 환율, 중국의 증시가 4% 넘게 급락하며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60원을 상향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많이 줄인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30전의 오름세 1161원 7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장중 연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대의 하락 흐름 결국 130만 원 선은 지켜내지 못하며 장마칩니다. 129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장이 부진한 가운데 자동차 주는 흐름이 좋았는데 현대차가 1%, 현대모비스 역시 1%, 특히나 이 기아차가 3%대의 강세입니다.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기아차가 오늘 58,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3만 원 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붕괴입니다. 약세 흐름 29,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제조가 1%대의 하락 흐름, 한국전력 역시 3%대의 내림세입니다. 자, 이 가운데 전일 급락 흐름 보였던 SK텔레콤 오늘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강보합권 주당 1,0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급락한 가운데 이 시총 상위주들 하락세가 강했는데요. 다만 셀트리온 역시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장중 5%가 넘는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셀트리온이 오늘 36,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가 7%대의 급락 흐름입니다. 21,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CJ호쇼핑이 3%, 서울반도체가 4%, 동서 역시 급락입니다. 5%대의 하락 흐름, 26,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오늘 3% 가까운 하락 흐름입니다. 4,68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CJ 쪽 그룹주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한 가운데 CJ ENM 6%대의 급락 흐름입니다. 오늘 32,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포스코 ICT가 7%대의 급락 흐름, 파트론이 더욱더 많이 밀립니다. 이 시총상위 12위 중에서는 가장 큰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파트론 오늘 10%에 가까운 급락 흐름, 16,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먼저 자동차주 오늘 2분기 해외 판매가 실적 호조세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20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기아차의 3%대의 강세, 현대모비스 역시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외국인 쪽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세종공업이 2%, 현대위아가 1%, 현대위아는 주당 2,500원씩 오르며 상마쳤습니다. 이어서 정유주 살펴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주 역시 오늘 동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 우려 속에 신저가를 경신하기로 했던 S-오일 오늘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71,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전일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반등세 나오며 강보합권, GS 역시 강보합권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에 중국 증시가 급락하자 중국 관련주 주가 역시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화장품 쪽인 코스맥스와 에이블CNC 각각 3%대의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요. 빙그레가 오늘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입니다. 주당 2,000원씩 밀리는 모습. 베이직하우스가 5%대의 하락 흐름 15,9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급락하자 중국 관련주에 이어 중국의 상장한 주가 역시 하락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완리는 점 하한가,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밀린 후 역시나 오늘 하락폭 만회하지 못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2,15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중국 원양자원이 9%대의 급락 흐름, 웨이포트 역시 10%대의 급락세, 전반적으로 7% 이상의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보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보안주 깜짝 상승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의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8%대 급락세 21,0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소프트포럼이 6%, 넥스즈 역시 밀립니다. 9%, 윈스테크는 역시 약세 흐름, 다만 하락폭은 조금 축소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CJ 회장인 이재현 회장의 이 검찰 출소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 동반 하락세가 나옵니다. 대장주인 CJ가 3%대의 내림세에 주당 4,000원씩 밀렸고요. CJ 옷쇼핑 역시 3%, CJ CGV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4%대의 급락 흐름, 개중 CJ 시푸드가 가장 많이 밀리죠. 6%에 가까운 급락세, 오늘 2,3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살펴봅니다. 이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이사의 사임 소식에 하락세가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5%에 가까운 하락세 보이며 48,2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웅진케미칼 살펴봅니다. 최근 M&A와 관련돼 3일 연속 올랐던 이 웅진케미칼,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에 약간의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마감은 강보합권입니다. 오늘 주당 100원 오르며 1,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홀정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 잡아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영 그냥 무섭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한 5%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선물사에서 증권사에서 선물 주문하는 데 있어서 뭐 실수를 했다라고 뭐 그런 설도 돌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뭐 급등한 그것 때문에 이런 설이 도는 것 같기도 한데 워낙 뭐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일단 어려움의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오늘 금일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전중 국내 금융 시장의 증권 시장의 상황을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긴 했었지만, 뉴욕 증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다소나마 좀 낙폭을 줄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오전 중에 강보합세까지 낙폭을 좀 더 줄이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던 부분은 중국 증시의 약세폭이 커진 탓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오후 들어 중국 증시의 약세폭이 커지자 재차 약세 흐름을 좀 지속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내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이 좀 더 흘러나오면서 500선 붕괴되고 5% 넘게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유가증권 시장에서 13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관련돼서 불안감은 아직까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7월 10일 발표 예정인 6월 FOMC 회의록 공개까지는 아직 투자 심리를 돌아세울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중국 역시 최근 금융권의 신용 경색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발 쇼크가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일 오늘 코스피가 1800선 밑으로 쭉 밀려내렸고요. 코스닥도 500선, 이거 힘없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국내 증시를 꽤 크게 뒤흔들고 있는 중국발 쇼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최근 나오고 있는 중국의 단기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중국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관련해서 크게 확대 해석해서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로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중국 정부가 유동성에 관련돼서 현재까지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의 심리를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그보다 먼저 살펴봐야 할 상황은 현재 이제 7월 중순에 다다르면 중국의 2, 4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이라든지 HSBC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약세폭을 이어가면서 중국의 2,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자체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단기적인 유동성 측면보다는 하반기 글로벌 경기를 이끌 수 있는 한 축인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하반기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부터 먼저 상황이 호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언제쯤 돌아올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 1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지금 국내 증시의 반등은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투자 심리를 내세울 수 있는 모멘텀은 일단은 찾아보자면 7월 10일 날 발표될 수 있는 6월 FOMC 회의록 공개를 먼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알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의원들 간의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눈여겨보아야 할 지표 중에 하나로서는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과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의 경우에서는 대략 2.3%에서 2.5%대에서 대략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많이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는 중국의 유동성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2.5%를 좀 더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처럼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질 경우에서는 재정 부담이 높은 미국 정부에 있어서도 부담 상황이 커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미국 정부 및 시장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미국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등이 완전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하지만은 않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한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단기적으로 시장의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를 녹일 수 있는 간밤의 호재는 크게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일 밤 발표될 수 있는 미국이 시장 지표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주택 관련 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에서는 47만
지난달 45만 건에서 47만 건으로 다소 좀 호전될 것 같고요. 주택가격 지표 케이스 실러 지수도 전월 10.9에서 예상치는 10.5%로 예상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 일단 시장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호재는 좀 찾기 어렵겠지만은 여기에 관련돼서 시장 대응은 좀 더 차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7월 이후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를 보인 종목군들이 눈에 띄더라도 일단은 철저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등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죠.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오늘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요. 예, 네. 자, 뭐 수급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코스닥이 먼저 5% 넘게 이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먼저 많은 분들께서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궁금해도 하실 거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내일 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락의 배경 원인부터 설명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했던 결과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단은 중국의 신용 경색 위기라는 말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는 크게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시장을 꾸준히 지켜보셨던 분들은 아셨을 건데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을 뭐 10시쯤에 가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쌍바닥권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큰 폭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중국 증시 자체가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요. 버냉키의 발언 후 지금 후 효과라고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IT 부품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생각보다는 실적이 좀 더 더딘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금 유출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 들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2분기가 상당히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1분기에 영업이익적인 부분이 11%가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발표되기 위해 그런 실적에 대해서 5%만이 하향 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연초 대비해서 5%밖에 조절을 안 했다는 거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시장이 전망하는 바를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업종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항상 선방을 하더라 그런 기대감을 좀 더 갖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신용장구라든지 미수금 그러면서 반대 매매라는 부분이 조금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증권사 직원들까지도 신용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매매를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하느냐? 증권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용 매매를 상당히 많이 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단발적인 매수세에 불과하고 그 부분 자체가 스윙주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바로 코스닥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보다 더 상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는 시장이 어떠했고 업종별로는 움직임이 어떻게 달랐는지요? 예. 지금 시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먼저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유효하게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매수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투신권의 움직임이었는데요. 투신권 자체가 지금 1800포인트, 1900포인트서부터 지금
꾸준히 순매수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생각할 때는 1900포인트가 저점이겠거니라는 생각을 좀 더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랠리를 동반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볼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이 부근에서부터 지금 1800에서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 지금 11월 달이었죠. 2012년 11월 달부터 랠리를 펼쳤던 거는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주도적인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지금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맞기에 급급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1%대의 하락을 했는 것 치고는 코스피는 생각보다는 덜 떨어졌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는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은 큰 폭의 상승세를 조금 나타냈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도 마찬가지였고 서비스업 그리고 화학, 보험 업종까지 오늘 상승세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오늘도 지금 5% 넘게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만 저는 뭐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도 지금 코스닥을 보시면 일단 IT 부품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더 들어왔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매수세 자체가 위의 단가를 끌어올리는 매수세인지 아니면 저점 자체를 받아주는 매수세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부품에 대해서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 그리고 장 마지막에 또다시 올리는 모습이 여러 가지의 변동성을 가지고 외국인도 지금은 특출난 포지션을 한 번에 일관되게 유지를 하기는 힘들다는 걸 좀 나타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기관도 IT 부품이라든지 기계 장비주 그리고 유통 쪽에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스윙주 이런 부분 자체는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 지금 시장은 매도 사인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부정적인 사인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우리가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아니면 초장기로 보시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설픈 포지션 자체는 지금은 손실을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을 때 장마지막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건데 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오늘 5.4%가 빠졌는데 550포인트에서부터 우리는 여기가 저점이다. 아니다. 그 밑에가 530이 저점이다. 500은 안 깨지겠지 하다가 지금 48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점이라고 단정 짓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아니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올라가는 종목군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지 우리가 저점이겠거니 하고 바닥을 다져준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지금 시장에서는 큰일 나는 그런 플레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것들을 꼽으셨습니까? 예, 오늘장 특징주로 기아차 그리고 S-오일, S텍 파마 세 가지 종목을 좀 뽑았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상승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3%대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기아차의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뉴스를 본다면 일단은 외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외인 매수세 덕분에 올랐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시각이 상당히 강하실 건데 일단 외인 매수세도 외인 매수세지만요.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가장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116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환율을 보시면 11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운수장비 업종이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우려감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과정에서는 환율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절하가 된 부분이죠. 그러면 원화 절하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수출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좀 더 해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지금 20일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20일선 자체는 우하향으로 꺾여져 있는 상태고요. 20일선 돌파 여부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 자체를 크게 들어가시기보다는 10%에서 20% 내외로 조절해가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로 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으로 SO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O일에 대해서 지금 업황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황이 좋은 거 하나도 없고요. 관련된 바로 중국도 좋은 거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지금 주봉을 제가 보고 있는데, 주봉상에 보시면 큰 이익을, 큰 시세를 낼 때 시초에 어느 정도의 세력이 작용할 수 있던 그런 단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바뀜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저번 주에 손바뀜이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타났는데, 이 윗꼬리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손바뀜이 크게 일어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누군가는 좀 들어왔다는 거죠.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금융투자업종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SO일은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저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구간을 매수로 대응하시는 대신 단기 트레이딩으로 2%에서 3% 그 정도로만 만족하면서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에스텍파마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스텍파마 오늘 하한가를 갔습니다. 에스텍파마 하한가를 가는 걸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이오 제약군이 정말 힘들구나.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유럽에 곧 승인 허가건이 발표가 되죠. 거기가 가장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바이오 제약업종 자체가 상당히 시장 상황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연기금이 한 90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10억 정도가 지금 메디톡스라는 종목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바이오 제약군에 대한 저점에서는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세를 크게 돌리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제약업종은 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기대감에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았죠. 자, 시청자님, 지금 중요한 거는 기업의 실적입니다. 기업의 실적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바이오 제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매개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그런 종목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에스텍파마도 일단은 비중 축소를 무조건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쳐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에 대해서 특징주로 꼽아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G2 악재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슈를 좀 긴급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의 정재훈 멘토,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두 분을 모시고 이슈 진단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떤 그 대응을 해야 될런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그런 중요한 시점인가 싶은데요. 자, 먼저 이 G2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양시장 모두 연중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뾰족한 대응법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먼저 정재훈 멘토님께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법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금일 시장이 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약 5.4%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개인 쪽만 약 160억 정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66억 그리고 11억 정도를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 내내 개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연쇄적으로 좀 반응을 하면서 틈에까지 유발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2013년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단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이 코스닥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지만 걸림돌이 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신용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보게 된다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EPS 증가치가 증가가 되느냐 감소가 되느냐 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쪽 섹터보다는 여전히 그 코스닥 시장 쪽이 좀 더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힘든 시기를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다소 좀 빠른, 좀 늦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480포인트대에서 일단 거래가 좀 마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500포인트 근접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마찬가지인데요. 1780포인트에 좀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선물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약 한 230포인트 부근이면 충분히 바닥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대에서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반등 시에 현금을 좀 만드는 전략, 이 자리대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견 대표님께는 지금 중국의 신용경색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유동성 위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사태가 오지 않겠는가 투자자들은 그런 염려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시는지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 경색과 관련된 우려감은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시장에 있어서 지금 중국에 있어서의 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경제 체제를 본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라는 거, 즉 정부의 움직임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은 신용 경색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려감보다는 약간은 지금은 좀 과도하게 중국 정부에서 좀 강한 제스처가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과도한 급락은 역시나 약간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G2에 대한 문제 중에서는 중국보다는 개인적으로 미국 쪽에 약간은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미국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3차 양적 완화때까지 돈을 계속적으로 풀었습니다. 사실 그 푼 돈이 어디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또 얼마만큼 정말로 이 돈의 힘으로 올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 과거 미국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된 우려감이 파생적으로 상당히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나 이와 같은 파생적인 상황 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거, 증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악재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은 지금 그동안 연준에 있어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줘야지만이 주식에 있어서는 추가 반등 여력을 상당히 좀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완전 그 바닥권에서는 조금씩 탈피해가지고 그나마 조금 줄이는
듯한 오늘 코스닥이 좀 그래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뭐 사실 개인적인 판단은 중국 같은 국가 특성이라면은 이제 뭐 새로운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초반부터 이렇게 상처를 입을 만한 그런 상황을 방치하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은 좀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시장이 좀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급락세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 장 중에는 역시나 1849포인트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약간은 밑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약간 하락폭이 어느 정도 만회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우려감이 지나쳤다라는 거, 물론 상승 반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역시나 그러한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라는 것이 약간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측면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중국 증시가 빠지는 이유 중국 쪽에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을 비롯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이러한 나라들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계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중국보다는 미국에 초점 맞추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정재훈 멘토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개인이 어떤 대응을 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인 듯 싶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악재들이 뭐 꼬일 대로 꼬여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언제쯤 좀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개인이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좀 풀릴 수도 있는가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시그널들로 좀 예상되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라면은 너무 많은 것들을 볼 필요 없다. 그것들에만 좀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면들이 좀 풀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 급락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이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래 대금이 좀 증가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코스닥의 지수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즉 이 부분들은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쪽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 의한 매도,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약 160억 가까이 좀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손절성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들을 더 보게 된다면 신용 잔고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신용 잔고가 약 4조 8천억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느 정도 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단 지수에 대한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오늘 같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보게 된다면 얼추 이제 바닥권역은 다 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리대에서 굳이 매도를 하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기사거리들, 그리고 혹은 소식들로 심리를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게 좀 만들어 놓는 그런 기사거리들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주문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국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뉴스거리가 좀 나왔을 때, 그럴 때 얼추 좀 이제 바닥권역이 다 나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을 쭉 보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 뭐 이래저래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동안 IT가 워낙 뭐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요 근래 들어서 우리 증시 하락을 좀 부추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또 현대차, 기아차 등등 자동차 업종은 특히 오늘 같은 날 뭐 3% 가까이도 올라주고,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댈 만한 언덕들이 그래도 분명히 좀 군데 이렇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업종별로 이렇게 너무 어두운 것만 보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좀 패닉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 증시를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줄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중해 볼 만하다, 아니면 지금 정도로 어떤 저가 메리트 등등을 좀 활용해 볼 만하다, 그런 분야들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이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을 때는 뭐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경기 방어 섹터는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약간은 대안 투자의 역할을 해주면서 약간은
위로를 삼았었는데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그와 관련된 업종군들도 시장 여파에 따라 갖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약간은 보험 관련된 업종군들이 그 대안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돈에 대한 회수 움직임,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금리 상승과 관련된 효과가 지금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와 관련된 효과로 인해 갖고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 업종이 바로 보험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해보험주 그리고 생명보험주 두 가지 관련된 업종군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관련주들이 이러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이 개선도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보다는 자금 운영력에 있어서, 운영 기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소멸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기가 좀 짧게 끝나는 그런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획을 짜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생명보험 관련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획 운영 자금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거의 장기적인 운영 플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라 갖고 배당 효과라든가 그리고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인한 운영 수익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실적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포화 상태인 것은 분명히 악재 리스크일 수는 있겠지만은 시장의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환율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여파로 인해 갖고는 수혜가 상당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장 현대기아차를 필두로 한 자동차 업종군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1.7%, 기아차 3%대 급등 양상 보였는데, 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냐고 한다면은 그동안 역시나 엔화 약세에 대한, 그리고 워낙 강세에 따른 약간의 피해 업종으로서 그리고 수익성 악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은 계속적으로 급등 양상 보이고 있다라는 거, 달러와 강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자동차 업종과 쌍두마차인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에 대한 수급이 전기전자가 아닌 약간 자동차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고점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현대차는 20만원대,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56,000원대에 대한 확실한 지지 라인 형성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되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경기 민감업종 쪽으로 만약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자동차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업종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통신이라든가 제약 관련된 업종군들은 그동안 너무 많이 대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보험 관련된 업종 쪽으로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정재훈 멘토님께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를 보니까 외국인이 한 1,364억 원 정도, 물론 팔긴 팔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팔 때 4천억, 5천억까지 이렇게 쏟아 부은 거에 비하면은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코스닥에서 오늘 투매가 나왔죠. 개인만이 그냥 한 160억 가까이 놀라가지고 막 던진 그런 결과로 오늘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또 오히려 사들였단 말이죠. 일부에서도 이정복 대표 등등께서는 오늘이 이제 최저치다. 내일부터는 이제 좋아질 거다. 오늘이 바닥이다라는 그런 확신 어린 말씀도 해주셨는데, 수급적인 측면과 엮어서 정말로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런지 어떨까요? 내일부터는 좀 한번 질러볼까요? 어떨까요? 예, 일단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코스닥 시장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의 좀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금일 같은 경우 약 1,300억 정도 거래소에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6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장 초반에 상당폭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매수에 대한 규모를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금일 하락에 일단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개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환율적인 부분들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 환율, 적어도 117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얼추 좀 다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도 이제 서서히 좀 잦아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수로 놓고만 따져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좀 보게 된다면은요,
코스닥 시즈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얼추 바닥권역까지 다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박스권역,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회귀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박스권역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박스권역의 흐름들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걸추 60개월선, 즉 박스권 하단권역까지 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들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등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G2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출구 전략에 따른 그 두려움이 우리 시장을 좀 크게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출구 전략은 사실 뭐 상당 기간 전부터 예상이 되었던 예정된 악재이니만큼 많이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중국의 인민은행 같은 데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에 대한 회수라든가 좀 타이트하게 조이는 것도 그동안 그림자 금융 등으로 중국 시장에 이제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신용 거품 등을 좀 걷어내기 위한 그 목적성을 뚜렷이 갖고 있는 그런 액션이라고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보다도 뭐 건전해지기 위해서 잠시 좀 겪는 그런 어려움 정도로 인식을 한다라면,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나아진 상황도 함께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정재만 태호님께서 이제 내일부터는 어느 정도 코스닥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악재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뭐 지금은 좀 들고 있기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반등이 나오면은 빨리 털어서 좀 현금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세로 어느 정도 본전, 아니면 좀 수익으로의 전환 등등 이런 걸 바라보고 들고 가야 됩니까? 일단 종목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차별화 변동성이 큰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된다면 실적이 기반으로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수상에서의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현금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지만요. 어떤 포지션으로 전략을 좀 세웠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는지, 그 부분들에 따라서 기간을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적주들은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을 모시고 다이렉트 전략 대신 오늘은 G2의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크게 뒤흔들린 오늘 장에 대한 급락의 그 원인도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 우리 증시의 향방에 대한 전망, 또 그에 따른 분석과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건드려야 되는지 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 심기원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워낙 많이 흔들려가지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뭐 이런 기억들 굉장히 여러 번 갖고 있지 않을까요? 시장이 뭐 이 정도 흔들리는 건요, 자주 안 있어서 그렇지 항상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항상 있을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큰 의미 부여하다 보면 이성을 잃기 쉬우니까요, 침착하게 그냥 별일 아니다 생각하시고 내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웃으면서 뵙겠습니다.